다음으로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님께서 올림픽의 경제학,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도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탁 선생님 가셨나요? 저렇게 재밌게 만들어 놓고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면 어떻게 하라고. 앞서 멋진 영화를 보고 난 그 뒤에 그 말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전라북도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올림픽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라북도가 이러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도민들의 의지도 있지만 저는 하늘의 운명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앞서 벌어진 행위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북은 사실 몇 해 전에 우리가 잼버리 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전라북도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도민들을 모으고 전국의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이 도시가 다시금 우리나라의 제1의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역할일, 하나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올림픽을 개최하는 게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표정들을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러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또 행동하는 그러한 가치가 미래의 전북을 결정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 준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스포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꿈, 그리고 도전, 그리고 세계와의 소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보다 나은 미래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역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계 올림픽을 많이들 개최했는데 그중에 13차례 올림픽에서 흑자는 단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는 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84년도 LA 올림픽 전까지는 바로 모든 올림픽은 다 적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을 지어야 되고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또 숙소를 지어야 되고 이런 기반 재반 비용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도에 LA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상업적인 올림픽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업적인 올림픽의 시작은 바로 피터 유베로스라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이분은 경기장을 짓는 것보다 경기장 안에 몇 대의 카메라를 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단순하게 참여하는 것에서 관람하는 그러한 위주로 바꿈으로써 올림픽이 새로운 커머셜리즘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도 올림픽이 계속해서 개최될 때마다 흑자의 올림픽도 나왔고 적자의 올림픽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계올림픽은 상당히 동계 시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지만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하계에 하다 보니까 그 동계보다는 그러한 흑자를 기록하는 올림픽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쿄올림픽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도쿄올림픽에
패럴림픽의 부단장으로 따라가서 11일 동안을 올림픽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도시와 같았습니다. 이동도 불편했고 또 선수들도 격리가 돼 있었고 관중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을 본다면 그러한 적자의 올림픽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생각을 할 때 과연 흑자가 났던 올림픽은 어떤 이유로 이런 흑자가 났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용의 최소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스포츠 시설이 도시의 기본적인 시설로 많이 있었고 대학의 스포츠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LA 올림픽은 철저하게 이러한 대학의 스포츠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올림픽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LA 올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그러한 현대 올림픽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그러한 국가 재건의 기회를, 국가 브랜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서울이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경제 발전의 촉매자가 되었고,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도시의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잠실에 20년째 살고 있는데 잠실이란 지역은 올림픽의 가장 큰 변화로 인해서 발달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올림픽의 혜택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올림픽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지만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올림픽 시설은 그 지역 주민들을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서울 올림픽은 어떤 학자들은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본 올림픽은 굉장히 흑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이라든가 특히 바르셀로나는 이러한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FC 바르셀로나 잘 아시죠? 또 몬주익에 가면 황영조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바르셀로나에 방문했을 때 이곳은 많은 문화적인 유적지가 있는데 이 문화적인 유적지와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이라는 것이 결합을 해서 이러한 도시 재생의 촉매제로 활용을 했고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 산업으로 연계돼서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출발이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여러 매직 존슨이라든가 이런 올림픽에 NBA 농구 선수들이 처음 프로가 올림픽에 참가한 그러한 대회가 됨으로써 이러한 커머셜리즘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대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런던 올림픽도 역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런던 올림픽이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 런던 올림픽에 갔을 때 저는 올림픽을 지금까지 11번을 다녀왔는데 런던에 갔을 때 이 런던은 문화적인 것과 올림픽이 결합돼서 도시를 재생하는, 그리고 프랑스와 파리는 늘 이러한 도시 간의 브랜드 경쟁으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런던 올림픽은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의 가장 기초로 만들어서 성공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런던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파리 올림픽, 저도 역시 파리에 갔다 왔는데요. 좀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불편함은 있었지만 상당히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도시 브랜드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유적지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의 파리라는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고 또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리런칭하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AI라든가 친환경 올림픽을 만들어낸 대회였습니다. 반면에 실패한 올림픽은 몬트리올 올림픽이라든가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장 초기 투자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채를 지게 됐고 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몬트리올은 올림픽의 저주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얀 코끼리처럼 그런 거대하게 건설되어진 경기장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런 경기장으로 변모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몬트리올 올림픽은 적자를 냈고 또 2004년도에 올림픽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아테네 올림픽은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가 또 올림픽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거나 또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때문에 가장 최악의 투자에 실패한 대회 개최한 실패한 올림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갔을 때 공항에 써 있는 단어가 뭐냐면 웰컴 홈이라는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홈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근데 아테네는 바로 올림픽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웰컴 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것과 경제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IOC에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유치한 것이 2004년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그러한 경제성을 기반으로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올림픽에 그러한 적자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아테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라는 그러한 인류의 재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패한 올림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이 이 코로나 가운데 실행이 됐고 또 참 관중들이 없다 보니까 참여율과 호응률이 굉장히 떨어졌고 또 올림픽 개최 취지를 미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패하는 요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을 하고 또 개최국에 막대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단기간에 집중 투자와 장기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국가 이미지와 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가 이벤트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특성을 올림픽이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주요 관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 편익 분석이 투자 대비 수익성 평가를 볼 때 상당히 올림픽이 얼만큼 투자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ROI죠. Return on Investment,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올림픽의 경제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가 장기적인 관점에 관광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는 개최 효과와 참여 효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로 건설이나 소비나 관광 수입이 될 수가 있고 간접 효과는 산업 간의 파급 효과라든가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한 홍보 선전 효과는 국가 브랜드 홍보나 지역 홍보나 기업 이미지 개선과 같은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할 때 이러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분명한 경제적인 가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그 개최가 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으로 유형과 무형의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이 지역이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성공한 그러한 올림픽과 실패한 올림픽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니까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8가지의 구분 중에 우리가 경기장과 인프라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지었고 관리를 했고 또 재정을 관리했고 도시 인프라 및 교통을 어떻게 확충을 했고 만들었고 또 관광이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했고 또 지역의 경제성과 또 고용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정부와 민간이 얼마나 협력을 했는지 또 환경 및 사회적인 영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 이런 외부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성공의 키워드는 비용의 효율화라든가 임시시설을 활용한다거나 또 교통이나 숙박 등 실질적인 도시 인프라를 개선한다거나 지역 경제와 연계한다거나 또 마케팅 효과 또 환경, 주민 수용,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이라든가 정부와 민관이 협력하는 것 그리고 실패의 키워드는 비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과잉 시설을 건설한다거나 또 지나친 단기 투자, 또 고용 미비 효과, 부정적인 사회 환경 영향, 또 주민의 반발, 또 협력 부족,
또 불안전한 국제 정세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등이 바로 실패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유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키워드를 한번 지난 올림픽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 또 개최했을 때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슬라이드는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비용은 여러 가지 역사와 변화를 가져가는데, 이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대한 시각이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기대도 되지만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우려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한 우려를 이러한 효과로 어떻게 실제 성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적인 측면에 투자에 대한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것을 개최하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올림픽 유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저희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개최가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느냐, 이것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에다가 이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투자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올림픽을 단지 개최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경우는 세느강을 수질 개선을 하는데 2조 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약 14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비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도시의 비용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비용이 올림픽 유치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금액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분야에다가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림픽의 기금, 돈, 예산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올림픽 개최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IOC에서는 이러한 올림픽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올림픽 아젠다에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요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올림픽 개최 전후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변화를 보면 올림픽이 개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치 11년, 그러니까 개최지가 결정되기 지금 11년 전부터 우리가 연도별로 좀 보면 시기별로 1, 2, 3, 4를 나눠서 개최지 유치 계획을 만들고 유치 준비하며 경쟁을 하고 유치권을 획득하고 또 개최지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를 건설하고 올림픽의 사후를 극대화하는 이런 4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것 안에 단계별로 그 이득이 3년 차에는 관광 수입이라든가 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고용 창출이라든가 대외 재정 수입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얻어지는 그러한 이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도 있지만 그 전에 단계별로 이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와 장기적인 효과를 늘려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서울올림픽은 정부에서는 흑자의 올림픽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적자올림픽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흑자였을까요? 적자였을까요?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서울에 살아보니 이 올림픽은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돼서 적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올림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점점 극대화되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88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보면 금전적으로는 적자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사회적인 인프라라든가 국가 브랜드의 위상이라든가 또 한강의 기적을 통한 세계 무대의 등장이라든가 또 도시 및 국가 발전, 국가 개발의 기초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당장 보여지는 이러한 재무적인 효과보다는 미래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잘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6년 전주올림픽을 준비하는 전북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산 개최 전략이라든가 비용 절감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올림픽 개최지 결정 중심 전략이라든가 또 거버넌스라든가 대회 개최 이후에 레가시에 대한 이러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제는 이제 도시의 미래 전략이 되어야 하고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도시 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할 때 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역시 학자로서 이 지역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전주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러한 브랜드가 높은 국가와 도시가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림픽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